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 연준 이 돌대가리들의 속임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시고요. 완전 개사기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팩트적인 상황을 좀 잘 참고 좀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네, 상품 선물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여기는 유가입니다. 유가. WTI 브렌트유인데 현재 88달러와 92달러입니다. 왜 이거를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네, 연준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네, 물가입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물가 상황을 보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연준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근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네, 그런 상황 한 가지 하고, 자, 그 다음에 미국 무역 수지에 대한 트레이딩 이코노믹 자료인데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무역 수지가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집니다.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이 된다. 이건 뭐냐면 미국에 있는 부채를 다른 나라에 전가하면서 이자와 그 다음에 돈 풀기를 통해서 쥐들이 지금까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지금 뭔가 엇박자가 자꾸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그거에 대한 꼼수, 개사기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준의 금리 변화 차트인데요. 그러면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980년대 초까지, 그러니까 70년대 해서 상당히 고금리가 유지가 됐고요. 그 중간중간에도 다 침체가 왔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다 침체가 왔죠. 여기 보시면.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금리가 내릴 때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폴 볼코 의장이 여기서 금리를 20% 가까이 올리면서 이제 물가를 잡았죠. 이때는 네, 물가 이슈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엄청난 금리 상승 이후에 자, 미국은 금리 인하 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내리고 오리고 하면서 뭘 했죠? 네, 이제 부채를 다른 나라한테 수출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죠? 네.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입니다. 그럼 뭘로 메꿔요? 이자와 그 다음에 2008년 이때부터는 돈 풀기로 메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연준에서 이제 어떤 꼼수를 피느냐 좀 보시면,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시기에서도 보면 올리다가 내릴 때 침체가 왔고요. 100%. 자, 여기도 올리다가 내리면서 침체가 왔고, 이때가 뭐죠? 대부잡 사태, 그 다음에 여기가 닷컴 버블, 여기가 리먼 사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잠깐의 살짝의 침체 있었죠. 이때 팬데믹 상황이었고, 자, 이게 뭐죠? 네, 지금 현재 금리를 이렇게 강력하게 세게 올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 70년대, 80년대 빼고 이거를 주목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동기열 이후에 내리가 되면 반드시 뭐다?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보죠. 그러면 연준의 금리 정책과 그 다음에 QE 정책이 결국엔 뭐를 만들어낸 거죠? 세계의 어떤 금융 위기라든가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걸 모든 만든 주범이 누구다? 범인이에요, 얘네들이. 완전히 지금 현재도 개사기 치고 있고.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을 일단 깔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깔지 않으면 도대체 증시가 왜 안 내려가니? 너는 왜 맨날 또 폭락만 얘기하니? 뭐 이런 아주 지엽적인 쓸데없는 데만 지금 신경을 쓰는데 가장 나쁜 애들이 얘네들이죠. 완전 제가 그래서 돌대가리라고 하는 거죠. 저한테도 읽힐 정도면 연준은 다 됐다고 보고, 만약에 이번에 이 꼼수를 피우다가 소위 말해서 얘네들 입김이 안 들어가면 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고 폭락으로 갈 것이다. 결국엔 끝은 뭐냐? 미국이 망조가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번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물가
특히 유가, 왜 유가를 왜 자꾸 서방에서, 서방이 아니죠. 오펙, 사우디, 러시아 이런 데서 건드리냐. 예. 너네 한번 이번에 빅 엿을 잡숴봐. 그러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은 최대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자, 요겁니다. 연준 총 자산, 그래서 2008년 서프라임이 터지면서 9월 달부터 무시무시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양적 완화 엄청나게 하고 뭐 금리 내리고 올리고 갑자기 돈을 더 확 풀었다가 또 고점 찍었다 지금 현재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내려오는 거. 예. 여기에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다른 전문가의 내용을 좀 보고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 예, 실제로 그렇더라.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자, 국채 금리 국채가 아니라 이게 이제 QT죠. 내려오는 게. 근데 원래 처음에 얘네들이 말로는 3조 달러를 3조 트릴리언 네, 이거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3조인가요? 아직도 8조예요. 8조에서 3조 그러니까 8조 여기가 5천억인가요? 여기가? 예. 8조 9천억. 그러면 많이 안 빠진 거죠. 3조 트릴리언. 그러면 약 한 지금 5조 달러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가지도 않고 있죠. 그러면 뭔가 이게 지금 꼼수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꼼수가 뭐냐? 요거부터 먼저 보시면 요게 보유한 채권인데 미 국채가 10년물이 안 줄어요. 아주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네. 그러니까 연준의 요 액션은 순개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를 지금 패고 있냐? 뭐를 팔고 있냐? 예, 단기 국채입니다. 1년하고 5년 만기. 예, 요 단기 국채를 요때부터 신나게 팔고 있죠. 그 대신 국채 10년물을 어떻게 해요? 많이는 안 사지만 여기서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사진 않지만 이걸로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예, 채권. 자, 왜 떠받치고 있을까요?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미국 채권 보유량의 증감인데 많이 줄고 있죠. 근데 옆에 일본 쪽발이들은 더 사주고 있죠. 뭔가 야합이 있는 겁니다. 이거. 그때 옐런 할망구가 중국에 가서 우리 국채 좀 사주세요 했었죠. 근데 계속 팔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좀 사주고 있고 뭔가 야로가 있는 거죠. 이번에 그 핵 오염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일본이 사주면서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 단기 국채를 사면서 속인다는 거죠. 시장을 팔면서 요거는 팔고 내려오니까 그다음에 10년물 그냥 버티고 자 일본의 그 매수. 그런데 일본도 지금 변수가 있는 게 뭐죠? 예, 지금 지코가 석자라고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만큼 많이 사줄 여력이 별로 없다. 그러면 결국에 미 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연준이 적극적으로 안 사주기 때문에 지금 살 주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단기물만 지금 팔고 있고 10년물은 지금 이렇게 살짝 방어하는 정도만 하고 있고 그래서 내려가는 느낌이지만 총 자산은 네, 10년물은 버티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채 금리인데요. 보시면 자 오르고 내리고 요 내리는 과정에서 연준이 작동을 한 겁니다. 어제도 작동을 한 것 같아요. 요게 자 왜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 국채 금리 10년물은 모든 금리에 영향을 미쳐요. 회사채, 카드 이자, 학자금 이자, 모든 이자에. 그 다음에 특히 기업의 어떤 회사채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죠? 근데 연준은 방어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방어선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에 대한 신뢰는 없어집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준으로서는 뭔가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세요. 10년 단기 5년 미만짜리들. 그래서 연준은 지금 전체 시장에 대해서 개사기 치고 있다. 완전히 구라뻥이다.
그러면 결국엔 연준이 이제 뭘 기다리냐? 네, 이 침체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요 침체를 기다리고 있죠. 요거를. 그러면 요때 다시 또 침체에 빠지면 금리 인하하고 또 돈 풀고 이런 작전으로 지금 대기 중인 것 같은데, 물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리 인하하고 돈을 푼다? 잘못 풀면 자, 하이퍼 가면 어떻게 되죠? 미국 망하는 겁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체크하시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년물 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10년물 4.5예요. 좋아요. 10년물보다 높다. 20년물인데 30년물은 4.3이에요. 이상하죠? 연준 통제가 안 먹히고 있는 겁니다. 장기물에서. 단기물은 나름대로 연준이 금리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통해서 하는데 장기물은 안 먹히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리거는 어느 쪽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연준이 지금 현재 완전히 진퇴양난, 사면초가 완전히 지금 똥통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나쁜 쪽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시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금리, 그 다음에 연준의 이런 개사기들 잘 보시면서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시무시하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항상 뭐가 개입이 되면 항상 나중에 어떻게 되죠? 탈납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의 몰락으로 저는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의 모든 부채를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해 오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파이널 지랄 발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특히 유가 잘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니까요. 어제 제가 오전에 11시에 올려드렸던 대공황 영상과 결합시켜서 보시면 아주 좋은 조합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따 장마감 시장에 뵙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개사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